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불안해지죠.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순자 씨는 올해 68입니다. 요즘 들어 자꾸만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냉장고 앞에 서서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마트에 가서 정작 사려던 물건을 놓고 오고 손주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바로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횟수가 잦아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 씨는 용기를 내서 동네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의 여자 의사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서 걱정이 된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순자 씨는 한 석 달쯤 됐다고 대답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잊으시나요? 의사의 질문에 순자 씨는 하나씩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뭘 꺼내러 왔는지, 장볼 목록, 아침에 먹은 반찬이 뭐였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럼 오래된 기억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 고향 친구 이름이나 젊었을 때 일들은 기억나시나요? 의사가 묻자 순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잘 기억난다고요. 그럼 길을 잃으신 적은 없으세요? 집에 어떻게 오는지 헷갈리거나 하신 적은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적은 없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먼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하신 증상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일 수 있어요. 순자 씨는 조금 안심이 되면서도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그럼 이게 치매는 아니라는 건가요? 우리 뇌가 나이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습니다. 2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이 세포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은 해마다 약 1%씩 작아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예요. 순자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뇌세포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뇌 기능까지 똑같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능력이 있거든요. 순자 씨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신경가소성이요? 네, 쉽게 말하면 뇌가 계속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산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내는 것처럼요. 의사의 설명에 순자 씨의 눈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우고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신경 연결망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은 분들의 뇌를 보면 나이는 많아도 신경 연결이 훨씬 풍부해요.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좋아질 수 있나요? 의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순자 씨는 보건소를 나서면서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뇌가 늙는다는 건 두렵지만 그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 대비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더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다음 진료 예약을 잡으며 순자 씨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희망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 씨는 다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지난번 진료 이후 자신의 기억력 변화를 꼼꼼히 적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순자 씨가 가져온 메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기록하셨네요. 그럼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순자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떤 일을 자주 잊으시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메모를 보며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약속 시간을 헷갈렸던 일, 가스불을 끄고 나왔는지 불안해서 다시 확인하러 간 일, 아까 전화로 누구랑 통화했는지 기억이 안 났던 일들이요. 그런 일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있으세요? 순자 씨는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은 되는 것 같다고요. 의사는 천천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시나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경이랑 열쇠를 자주 못 찾는다고요? 그럼 찾으셨을 때 어디 있던가요? 이상한 곳에 있었냐는 질문에 순자 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제자리에 있거나 평소 두는 곳 근처에 있었대요. 혹시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세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얼굴을 못 알아본 적은 없으세요? 의사의 질문에 순자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적은 전혀 없다고요. 계절이 헷갈리거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실 때가 있나요? 순자 씨는 가끔 요일은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력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평소에 하시던 일, 예를 들어 요리나 청소 같은 건 문제 없이 하시나요? 순자 씨는 그건 전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은 정상적인 노화에서 나타나는 기억력 변화예요. 하지만 치매와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다고요. 정상적인 노화는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하지만 힌트를 주면 기억해낼 수 있죠. 반면 치매는 경험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점심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건 정상적인 노화예요. 하지만 점심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 못하는 건 치매의 신호일 수 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점심을 먹었다는 건 기억한다고요. 다만 메뉴가 가끔 생각이 안 날 뿐이라고요. 맞아요. 그게 차이예요. 또 하나, 정상 노화는 중요한 일은 잘 기억합니다. 손주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같은 거요. 하지만 치매는 중요한 일도 잊어버리죠. 의사는 체크리스트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걸 함께 봅시다. 길을 잃으신 적 있으세요? 순자 씨는 없다고 했습니다. 성격이나 행동이 갑자기 변하셨나요? 그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의심이 많아지거나 평소와 다르게 화를 내신 적은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관리나 약 먹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을 못 하시나요? 그것도 잘한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지금은 정상적인 노화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거든요. 지금부터 뇌 건강을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음에 오시면 그걸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의사는 순자 씨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록하세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걱정과 불안이 오히려 기억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건소를 나서는 순자 씨의 발걸음이 지난주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이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진료 시간이 벌써 기다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듣고 싶었거든요. 2주일 후 순자 씨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 진료 이후 계속 궁금했거든요.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말이에요.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순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깜빡하는 일은 있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다고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사는 순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늘 같은 길로만 다니시나요? 순자 씨는 그렇다고 했어요. 집에서 마트 가는 길, 보건소 오는 길,
다 정해진 길로만 다닌다고요? 그럼 매일 하는 일들도 거의 똑같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 순서대로 말씀해 보세요. 순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거의 매일 똑같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일을 할 때 에너지를 별로 안 써요. 자동으로 처리하거든요. 마치 자동차 자동 변속기처럼요. 순자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뇌 건강을 위해서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요. 뇌는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할 때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기억하세요? 순자 씨는 지난번에 들었던 말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뇌가 변할 수 있다는 능력이죠. 그럼 이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오른손잡이세요? 순자 씨는 그렇다고 했어요. 그럼 왼손은 거의 안 쓰시죠?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왼손으로 칫솔질을 해보는 거예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왼손으로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주 큰 소용이 있어요. 평소에 안 쓰던 손을 쓰면 뇌의 반대편이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죠.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뇌가 일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마트 갈 때 다른 길로 가보세요. 처음엔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길을 찾고 주변을 관찰하고 방향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됩니다. 순자 씨는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평소랑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해요. 뇌는 변화를 좋아합니다. 똑같은 자극에는 반응을 안 하거든요. 의사는 몇 가지 예를 더 들어줬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 메모지를 안 가져가 보세요. 대신 머릿속으로 목록을 외워보는 거예요. 우유, 계란, 파, 이렇게요. 처음엔 두세 가지만 해도 돼요. 순자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꾸 까먹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까먹어도 돼요. 중요한 건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뇌가 훈련되는 거니까요. 또 있어요. 시계를 반대 손목에 차보세요. 안경을 평소랑 다른 곳에 두세요. 신발을 신을 때 반대쪽 발부터 신어보세요. 순자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작은 것들도 도움이 되나요? 네,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뇌에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줍니다. 마치 숲속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처럼요. 의사는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기억하세요.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져요. 근육처럼요. 근육은 운동해야 강해지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70대에도 80대에도 뇌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물론이죠. 오늘 집에 가시면 하나씩 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보건소를 나서면서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뇌가 좋아질 수 있다니.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봐야겠어요. 집에 가는 길 순자 씨는 평소와 다른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조금 멀지만 새로운 풍경이 보였어요. 이게 바로 시작이구나. 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었어요. 왼손으로 칫솔질하기, 다른 길로 산책하기, 장보기 목록 외우기.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뇌 건강 교실에 참여하는 날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이 10여 명 앉아 계셨습니다. 순자 씨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곧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고 늦추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5가지 핵심 행동이 있거든요. 의사는 한 손을 들어 5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손을 많이 움직이는 활동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손을 어떻게 쓰세요? 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요리할 때 쓴다고요? 좋아요. 그런데 더 세밀한 움직임이 필요한 활동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 서예, 뜨개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같은 거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 해본 적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손끝에는 뇌로 연결된 신경이 아주 많아요. 손을 섬세하게 움직이면 뇌의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이 동시에 자극받습니다. 의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골고루 쓰는 활동이 좋아요. 피아노 치기, 붓글씨 쓰기, 십자수 놓기 같은 거죠. 하루에 30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순자 씨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 자극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사람들과 얼마나 대화하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생각해 봤어요. 남편하고 조금, 가끔 친구한테 전화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대화는 뇌의 언어 영역을 활성화시켜요. 말하고, 듣고, 이해하고, 대답하는 모든 과정이 뇌 운동이 되는 거죠.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책을 소리 내서 읽는 것도 좋아요. 노래 부르기도 훌륭한 언어 자극이고요. 그럼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한 할아버지가 질문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전화 통화도 괜찮아요. 손주들이나 친구들과 자주 통화하세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책을 읽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활동이 뇌에 아주 좋거든요.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볼까? 세 번째는 새로운 학습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새로운 걸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워요?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해예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수 있어요. 오히려 새로운 걸 배울 때 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외국어를 배워보세요. 간단한 일상 회화만으로도 충분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아요. 요리 레시피를 새로 배우거나 춤을 배우거나 컴퓨터를 배우는 것도 다 뇌 훈련이 돼요. 의사는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건 낯설고 어려워야 한다는 거예요. 쉬운 건 뇌를 자극하지 못하거든요. 어렵지만 조금씩 해낼 수 있는 것, 그게 최고의 뇌 운동이에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격한 운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걷기만 잘해도 충분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걸으세요? 순자 씨는 별로 안 걷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만 걸어도 뇌 혈류가 좋아져요.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으세요? 몇 분만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왜 중요할까요? 대화도 하고, 감정도 교류하고, 때로는 의견 충돌도 하면서 뇌가 복합적으로 자극받거든요. 봉사활동, 종교 모임, 취미 동아리, 뭐든 좋아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치매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의사는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이 5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만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니까요. 순자 씨는 메모한 내용을 다시 봤습니다. 손 운동, 언어 자극, 새로운 학습, 규칙적 운동, 사회적 관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강의가 끝나고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 봐야지. 서예학원 알아보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독서 모임 제안하고 매일 아침 산책하고 이제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생겼습니다. 순자 씨의 가슴속에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의 하루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남편과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30분 정도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개운해집니다. 돌아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요즘은 왼손으로 칼질하는 것도 제법 익숙해졌어요. 식사 후에는 복지관서의 교실에 갑니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때가 생각나요. 손이 떨려서 선 하나 제대로 긋지 못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천자문을 절반이나 배웠습니다. 붓을 쥐고 한 획 한 획 그을 때마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선생님은 순자 씨의 글씨가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손끝에 집중하다 보면 잡생각이 사라지는 게 좋았어요. 서예 수업이 끝나면 같은 반 친구들과 차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 선생, 박 선생, 이 선생. 다들 순자 씨처럼 뇌 건강이 걱정되어 시작한 분들이에요. 순자 씨, 요즘 깜빡하는 거 좀 나아졌어요? 김 선생이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히 안 깜빡하지는 않지만 예전만큼 불안하지는 않아요. 오후에는 손주 민서와 영상 통화를 합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들이 알려준 걸 까먹어서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봤었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영상 통화를 걸 수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하셨어요? 민서가 묻습니다. 할머니 서예 배우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었지. 민서는 학교 재미있었어?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는 30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녁 식사 전에는 독서 시간입니다. 2달 전에 동네 친구 5명과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권씩 같은 책을 읽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책 한 권 읽는 게 버거웠어요. 집중이 안 되고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메모하면서 읽고 중요한 부분은 소리 내서 읽으니까 훨씬 잘 이해되더라고요. 지난주 모임에서 순자 씨는 책 내용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주인공이 그렇게 선택한 건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저도 알거든요.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순자 씨는 느꼈어요.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 다른 사람 의견을 듣고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게 뇌 운동이 되고 있구나. 저녁 식사 후에는 남편과 함께 텔레비전을 봅니다. 요즘은 퀴즈 프로그램을 즐겨봐요. 문제가 나오면 남편과 누가 먼저 맞히나 경쟁합니다. 자, 이건 내가 안다. 정답은 세종대왕이야. 순자 씨가 소리쳤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 요즘 머리 진짜 좋아졌어. 예전에는 맨날 나한테 물어봤잖아. 순자 씨도 스스로 느낍니다.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걸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가는 보건소 검진 날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순자 씨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여전히 가끔 깜빡하긴 하는데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뭘 하면 되는지도 알고요.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계속 이렇게 유지하세요. 근데 선생님,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뇌 건강 때문에 억지로 시작했어요. 서예도, 독서 모임도, 운동도. 근데 지금은 즐거워서 해요. 이게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신호예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평생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순자 씨는 요즘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면 뇌도 늙는 게 당연해. 근데 그냥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 지난주에는 이웃집 최 여사가 찾아왔어요. 자꾸 깜빡해서 걱정된다면서요. 순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나도 그랬어.
근데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니까 달라지더라고. 당신도 할 수 있어. 잠자리에 들기 전 순자 씨는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걷고 배우고 대화하고 생각하고 바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석 달 전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두렵고 불안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훈련될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했으니까요. 잊어버림이 늘어나도 괜찮아요. 순자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순자 씨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 벌써 기대됩니다.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배우고 성장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하루가요. 어떠셨나요? 혹시 순자 씨의 모습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보이셨나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순자 씨처럼 68배도 70에도 80에도 우리 뇌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순자 씨도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가 달랐죠.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냈다는 것,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했다는 겁니다. 왼손으로 칫솔질하기, 다른 길로 산책하기, 서예 배우기, 친구들과 독서 모임 만들기,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뭘 하실 건가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순자 씨처럼 오늘부터 뭔가 하나라도 시작해 보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도 모레도 시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너무 늙었어. 이제 와서 뭘 배워? 소용없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잠깐만 멈춰 서서 생각해 보세요. 순자 씨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작해 보니 달랐습니다.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무엇을 하든 중요한 건 즐거움입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순자 씨도 말했잖아요. 처음엔 뇌 건강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즐거워서 한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즐거우면 계속하게 되고 계속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삶이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나이 들어도 뇌는 변할 수 있다는 것,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것.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시작하자고 제안해 보세요. 순자 씨가 최 여사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씨앗, 용기의 씨앗, 변화의 씨앗. 그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싹 트고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순자 씨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뇌를 늙지 않게 하는 5가지 자극 기억하시죠? 그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잘 간직하고 더 빛나게 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뇌도요. 건강한 뇌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좋은 하루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